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전원주택 어디로 가지? 어떤 집 선택하지?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전원주택을 보시는 분들께 나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과의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기준과 판단은 각각 다 다른 거니까요. 그냥 보편적인 내용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은 시세 차익, 즉 돈이 아닌 행복과 삶의 만족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당신, 과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 좋지? 조용하지? 마당에서 힐링할 수 있지? 텃밭도 가꿀 수 있지? 도시의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지? 캠핑 좋아하는데 내 집 마당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지? 타인의 흡연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주차도 편리하지?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그나마 외부인 접촉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가 있지? 자연이 가깝지? 등등 많은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황금성이 떨어지잖아.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죠.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시내 접근성도 떨어지겠다. 마당 관리 어떻게 하지? 벌레도 있지. 병원이나 학교가 가까이에 없어. 냉난방비가 걱정이네. 등등 단점도 분명 있는데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꼭이요. 단점 중에 편의시설이나 교통은 모든 곳이 다 불편한 거는 아니에요. 시내와 아주 가깝거나 또는 시내 안에 지어지는 집들은 당연히 괜찮겠지만 비싸다는 건 아셔야겠죠. 두 번째, 이유가 확실해졌다면 가족들과 합의는 되었습니까? 가족 중 반대가 있다? 그럼 오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다투는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가족 중 누구 한 명의 의견이 묵살이 된다면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리다고? 나이 들어서 힘없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의견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당신께서 첫 번째로 하셔야 하는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살 가족인데 원치 않는 전원생활로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 있는데 내가 맞네, 너는 틀렸네, 막 옥신각신 다투고 싸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남들 앞에서 그러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세 번째, 합의가 되었다면 집을 보는 기준을 정하세요.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까? 지어져 있는 신축이 괜찮지. 집을 지어보는 건 어때?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어딜까? 땅 얼마나 크면 좋아? 집은 무슨 스타일로 해야 돼? 방은 3개? 4개? 5개? 목조주택? 철근 콘크리트? 조망이 중요하니까 경사지가 좋겠지? 그거 눈 오면 어떡하려고 위험해서 평지가 좋아. 예산은 얼마로 해야 돼? 등등 정할 게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라요. 100명이 보시면 100명의 의견이 다 제각각이에요. 구조가 왜 이러냐?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저런 건 저렇게 해야지. 자재가 이게 뭐야? 방이 작잖아. 지금 우리 집보다도 못하네. 정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드린다고 하면 누가 그러던데 집 지으면 10년은 늙는데 그러면서 또 싫어하세요. 와, 어쩌라는 거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를 잠깐 벗어났는데 합의가 되신 거면 기준도 정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대략 70% 이상 만족이 되었다면 기준에 들었다 보시면 돼요. 원하시는 모든 조건이 100% 마음에 든다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만나면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셨죠? 네 번째, 기준을 정했다면 현장을 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고 다 다녀볼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참 편리한 시대에 걸맞게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유튜브로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그대로 다 믿으셔도 안 돼요. 간혹 미끼 매물도 있으니까 잘 거르셔야 합니다. 업로드된 날짜도 보시고 제목 오른쪽에 체크 표시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도 꼭 보세요.
하나씩 보시다가 메모하시고 아닌 건 지워가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답사를 다니실 때는 결정권을 가지신 분과 꼭 같이 나오세요. 처음에는 혼자, 다음에는 아내 또는 남편하고 또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것도 정말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다 보셨다면 그 동네도 꼭 돌아보시고 잘 판단하고 잘 확인하고 잘 선택을 하셔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큰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순서에 맞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을 구하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 제일 중요한 가족들과 합의를 본다. 학교, 직장 등을 고려해서 원하는 지역을 정해 본다.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서 어떤 집이 좋을지도 생각해 본다. 블로그, 포털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해 본다. 시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면 예산을 정한다. 날짜 정해서 맘먹고 다녀본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6번째, 익숙하고 편리한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접근을 하는 건데 결정이 쉽지 않은 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과감함이 필요할 때도 분명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봤던 집을 다시 보면 이미 계약이 된 경우도 정말 많아요. 집은 남이 살아주는 곳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에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족의 기준과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소신껏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좋으면 아파트에 사는 거고, 전원주택 좋으면 전원주택 사는 거고, 빌라 좋으면 빌라 사는 거고, 월세 받는 다가구주택 좋으면 다가구주택 사는 거예요. 뭐 수학 문제도 아닌데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정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정답이에요. 구체적인 기준과 예산도 정하지 않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시는 분들, 1년, 2년 전에 통화하신 분이 아직도 전화하셔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정말 아주 많습니다. 신축이고 위치 좋고 품질 좋고 1억대, 2억대, 3억대 그런 집이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가격대의 집이 요즘에는 없거니와 싸고 좋은 곳도 없습니다. 많이 다녀보셨다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집 소개가 아니라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정답이다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이 당신에게는 정답입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평화로운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